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누구도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 무엇인지 아시나요? 방송해도 됩니까? 이거 스토커 얘기 아닙니까? 스토커요?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누구요? 그게 저는 누구예요? 안 찾아오더라고요. 안 찾아와요? 예, 예. 네. 또 그거 보고 찾아오거든요. 아, 그래요? 아, 저는 요요라고 생각해요. 요요? 제가 지금 요요라서 요요. 누구에나 찾아왔지만 제발 안 와서 요요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요요와 함께. 네. 네. 저는 무서운 거 그거. 무서운 거 어떤 거? 오늘 주제입니다. 아, 오늘 주제. 오늘 그거 주제. 말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정답은 죽음인데요. 현대의학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고전 문학 속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전 문학자 박수밀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을 갈기갈기 갈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뿌려요. 그걸 독수리나 이 새들이 먹어요. 그거 좀 너무 좀 잔인해 보이죠. 그래서 이거 좀 풍토나 문화에 따라 다양한 장례 방식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초혼이라고도 부르는데, 아니 왜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서 그러지? 위험하게. 제일 높은 데라고 생각하고. 그쵸? 그럼 왜 또 북쪽을 향할까요? 북쪽이 임금님 있고. 임금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없어요? 이건 임금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시는 누구를 그리워하는 시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내. 아내. 그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시가 어떻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진 않죠. 왜요? 아시잖아요. 네. 보셨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이 살아있는 삶을 좀 더 겸손하게 살고 좀 더 의미 있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인연들을 더 챙겨주고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고전문학자 박수밀입니다. 자,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교수님을 만나 뵙고 저는 이제 고전에 대해서 배울 줄 알았는데 네. 고전에 대해서 배우면서 죽음까지 우리가 네. 생각하게 돼서 네. 사실 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네.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나 이게 생각 안 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 또 그러면서 조사를 또 제가 해봤습니다. 네, 교수님이 뒷조사를 한 건 아니고 교수님을 보니까 이제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무려 27권의 동양 고전을 읽었다. 네. 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네. 사실입니까? 아, 네. 그러면 뭐 퀴즈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제가 이제 젊은 시절부터 저는 죽음에 대해서 관심은 좀 많았던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또 많이 편찮으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늙어감과 죽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우리 동양 고전에서 그 관련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와서 이제 근래에는 그와 관련된 이제 책도 하나 쓰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자들이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는 수십 권의 다른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뭐 단순히 그 27권은 정말 직접적으로 본 거고 간접적으로 본 책이라든가 또 수십 편의 논문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합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뿐만이 아니고 이게 책을 내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인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 네. 옛날이랑 요즘이랑 네. 아마 죽음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네. 특히 아, 또 의학이 그래요?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네. 기대 수명도 많이 늘고 네. 예전에 그 요즘 너튜브로 보면 그 전국 노래자랑에 네. 노래 부르러 나오신 분이 네. 뭐 할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34살 정도 되신 분들이 막 네. 나오는 걸 보면서 맞아. 지금하고의 나이는 진짜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요. 평균 수명이 진짜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요. 우리 조선시대는 막 평균 수명이 25대고 그랬는데, 왜냐면 어릴 적에 너무 많이 죽거든요. 병으로.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80살이 다 넘잖아요. 평균 네. 수명이. 네,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고,
되게 젊어요. 나이에 대해서 옛날에 비해서 너무 젊어 보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은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어쨌든 죽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죽음을 바라보는 또 대하는 그런 시선은 좀 비슷한 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함께 한번 배워보면서 네. 그 점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한번 죽음을 대하는 그런 선현들의 이제 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우리가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혹시 일단은 식사는 하셨나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식사하고 나서 너무 배가 부를 때, 배불러 죽겠어. 이런 말 하잖아요. 맞아요. 배불러 죽겠는 게 또 배고파 죽겠어. 어떻게 좀 졸리세요? 안 졸리세요? 졸려 죽겠어. 졸려 죽겠죠. 그죠? 맞아. 심지어 좋은데도 죽고 싶대. 좋아 죽겠어. 그죠? 맞아요. 또 심심해 죽겠어. 네. 이게 사실 죽는다는 게 되게 두려운 거잖아요. 맞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일상에서 너무 쉽게 써요. 맞아요. 또 이런 거. 와, 저 장면 보고, 와, 죽이는데. 들어보셨죠? 어떤 풍경이나 장면이 최고로 멋일 때, 죽여. 이런 말 죽인다. 그죠? 죽인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되게 두려운 거고 꺼리는 건데 오히려 일상에서는 가장 또 멋진 거일 때 또 너무 습관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두렵거나 피하고 싶은 거를 오히려 일상에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두려운 마음을 오히려 이렇게 희석시키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기는 해요. 네, 그 죽음이라는 것들이 되게 이제 아이러니하고요. 죽음을 일컫는 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죽음을 일컫는 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죽다라는 말이 있지만 어떻게 잠들다 또 어떤 말도 있나요? 돌아가다. 그죠, 돌아가다. 돌아가다. 맞죠? 골로 가다. 골로 가다. 속어라서 이제 안 쓰면 좋은데. 죄송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괜찮습니다. 떠나시다. 그리고 골로 가버렸네. 쓰면 떠나다. 안 된다. 요걸 알면 되는 네, 거예요. 떠나다. 또, 그리고 뭐 소천하셨습니다. 맞아, 소천하다. 이거 한자죠. 그죠? 또 뭐 눈 감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왠지 꺼리니까 네. 죽음과 관련된 다른 우회적인 말을 많이 써요. 네. 근데 이렇게 어떤 하나의 어휘가 굉장히 많다는 거는 그만큼 그 어떤 어휘에 대한 문화적인 다양성이 많다라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나 태도가 굉장히 다양하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죽음에도 차별을 둬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죽으면 붕이라고 써요. 붕. 네, 붕. 그다음에 대부가 죽을 때는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가 죽을 때는 조리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일반인이 죽을 때는 사. 그리고 역적이 죽을 때는 폐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죽는 거에 따라 사람에 따라 또 직위에 폐가 따라 많지. 이렇게 차별을 하는 어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네. 거는 사실은 이제 공자께서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명분론적인 태도에 따라서 그런 걸 이렇게 구분을 짓는 그런 의식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또 이제 죽음과 관련된 한자어로는 유명을 달리하다.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죠. 유는 이제 기풀유, 그윽할 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저승의 세계, 죽음의 세계. 명은 밝을 명이니까 밝은 이승의 세계. 그러니까 그런 저승과 이승이 달라졌다. 이런 뜻이 되겠고, 네. 타계했다. 서거했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저거는 뭐 대통령한테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나 굉장히 뭐 김구 선생이나 이 정도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서거라는 말은 어떤 국가적으로 공인을 받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일 때나 서거예요. 서거. 대통령 정도 정말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가 될 때만 서거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이 이제 죽게 되면은 서거라는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네. 불교에서는 열반에 들었다. 열반에 또는 들었다. 어떤 뭐 정멸에 들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가 알기로 천주교에서는 이제 신부님이 더 이렇게 사제가 죽으면은 선종에 들었다. 선종. 이렇게 죽음에 대한 용어가 또 어떤 직이나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포진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요절도 있더라고요. 요절. 맞아요. 요절은 이제 일찍 너무 죽는 거. 맞아요. 너무 일찍 이제 젊어서 요절이라는 죽는 거를 거. 요절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런 어떤 요절한 사람을 갖다가 기리는 문학 양식은 뭐다? 지난 시간에 제가 들려드렸는데 기억날까요? 뭔가 불행하게 죽거나 요절했거나 안타깝게 죽은 사람을 기리는 양식은 제문이라는 통상적 양식 대신에 애사. 맞습니다. 네, 그건 이제 애사라고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애사. 그 장례 풍속도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제가 이제 앞에 이제 많이 썼죠. 이거 하나하나 자세히 이제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오늘날 옛날에는 주로 뭐죠? 우리 조선 시대에는 어떤 풍속을 했죠? 장례. 매장. 매장. 네, 매장이 있었고요.
근데 요새는 뭘로 바뀌었죠? 화장. 그럼 왜 다 이렇게 화장을 하는 걸까요? 묻을 땅이 많이 땅이 있어서. 땅도 맞아요. 이제 이게 줄어들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또 후손들의 땅이 없기 때문에 화장을 주로 하는데 저희 이제 부모님만 하더라도 화장은 좀 꺼리세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뭔가 죽었어도 내 몸이 없어졌다. 그게 사실은 유교의 그런 어떤 내 몸을 갖다 함부로 이렇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의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후손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 답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는요, 이제 답이라고 해요. 저게 이제 인도어인데 불에 태운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좀 특별한 게 천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천장에 달아놓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하늘천. 이런 천장이 아니라, 네. 이제 저 하늘에다가 장례를 치낸다는 건데, 이게 티벳에 오늘날에도 전해지는 건데, 좀 들어보셨죠? 네. 산 꼭대기에다가 네. 죽은 사람을요. 이렇게, 시체를. 네, 맞아요. 시체를 갖다가 잘라요, 사실은. 새들이 먹기 좋게. 근데 그게요, 내장도 파고, 네. 사람을 갈기갈기 갈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뿌려요. 그걸 독수리나 이 새들이 먹어요. 그거 좀 너무 좀 잔인한데? 잔인해 보이죠. 그래서 이거 좀 보여주지 않으려고 많이 이제 그래요. 너무 잔인해 보여서 막 그 피비린내 이런 거 막 맡으면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러면 너무 좀 막 야만적이어 보이고 그런 느낌도 있고 그렇죠. 왜 그렇게 천장을 하지? 자연으로 돌아가게끔. 네, 맞아요. 근데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티벳은 매장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돌천지라서 이게 땅을 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방법이고 또 이제 그거를 육신을 새들이 먹으면 우리 영혼이 자유롭게 새처럼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믿음에 의해서 이제 그런 거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어떤 남의 그런 장례 풍습을 좀 이상한데 이렇게 보기보다는 각자의 풍토의 영향이 커요. 풍토의 영향이 큰 거기 때문에 각자의 풍토나 문화에 따라 다양한 장례 방식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제가 한번 그 상례 문화 한번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초혼이라고도 부르는데 초혼은 좀 들어보셨어요? 네. 예,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죽으면요, 그 이제 저 지붕 위에 올라가요.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고인이 살아 있을 때 입었던 그 옷을 왼손으로 잡아요. 그리고 이게 왼손인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손을 허리에 댄도요. 그걸 막 흔들어요. 흔들어서 영화에서 저 봤어요. 북쪽을 향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이름, 그 사람 성명을 대고 복 이렇게 3번 외치는 거거든요. 복. 이거 어떻게 좀 생소하신가요? 영화로는 한 번씩 봤어요. 영어로요, 그죠? 영화에서. 이게 왜냐면은 사극에서 임금님이 저기 이렇게 죽으면은요, 그러면 그 임금이 입던 골룡포를 입고서 저 궁궐 올라가가지고 하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극에서는 되게 이제 옛날에는 그 흔히 했던 건데 지금은 거의 없죠. 네. 네, 근데 이게 초혼이라고 해가지고 혼을 부른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간혹 남아 있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의문을 품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왜 하필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러지? 위험하게. 그러게요. 제일 높은 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좀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그렇죠. 사고가 있어서 하늘로 그렇고. 간다. 그럼 왜 또 북쪽을 향할까요? 북쪽에 임금님 있고. 임금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건 임금이 아니라 오히려 사자, 죽은 자가 그 죽은 자의 신이 있는 쪽이 북쪽이라 그래서 이제 죽을 때는 북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러내는 행위예요. 이 초혼을 하는 행위는 이제 사실 떠나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떠났을 때 얼마나 보내기 싫어요. 그래서 그 망자를 갖다가 다시 불러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그리움, 염원을 담아서 돌아와. 근데 옛날에 이제 한자로 했으니까 하면은 그게 복이거든요. 돌아복. 그래서 복. 예, 3번. 한 번 부르면 좀 그렇죠. 네, 3세판. 이게 저 간절할 땐 이렇게 숨이라 이거보다 숨이라 자꾸 반복해서 부르면 어때요? 좋죠. 더 좀 좋은 게 아닐까. 더좀 뭔가 애절하죠. 애절하고 간절한 거예요. 반복해서 부른다는 거. 올 것만 같고. 네, 그래서 3번 이상 부르는 거고요. 하긴 지금 딱 생각난 건데 김소월의 가는 길이라는 시에 보면은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을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그리운 마음이 생긴대요. 맞아. 이게 언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돌아와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하면은 그만큼 그리움의 행위가 막 배가 되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혼이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조금 이따 보시면 되게 익숙하게 느껴질 거예요. 보여드릴 거고요. 네. 반함이라는 건 들어보셨어요? 반함. 저거는 홀딱 반함 들어갔어. 홀딱 반했다. 네. 죽은 사람 입에다가 뭐 쌀 같은 거 맞아요. 넣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 죽은 사람의 입에다가 이게 구슬이나 쌀을 물려주는 건데
이제 저승 갈 때 노잣돈으로 노잣돈 쓰라고. 하라고? 네, 이게 반환 풍습이 사실은 전해져 오는 건데 지금은 거의 다 없어지기는 했었죠. 네, 없어지기는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되게 흔히 있었어요. 근데 그 실학자로 일컬어지는 연암이나 연암 박지원이나 홍대영 같은 경우는 반함을 절대 하지 마 이렇게 유언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저기 이렇게 평범한 가정은 쌀을 하지만은 네. 좀 이렇게 좀 있는 집에서는 구슬 대신에 좀 더 좋은 거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날에도 왜 망자에게 수의 입힐 때 좀 많이 있는 집안은 막 몇 억짜리 수의도 있대요. 예. 그래서 입속에다가 되게 비싼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치의 의미가 되니까 이제 그런 어떤 좀 뭔가 어떤 없는 자와 있는 자의 차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좀 깨인 실학자들은 그걸 하지 말라라고 했고요. 예전에 유럽에서는 관에다가 네. 이렇게 뭐 금은보화나 이런 네, 거 가지고 맞아요. 이게 집어넣는데 네. 그걸 도구를 해간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굴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장자에 보면은 예. 입을 가서 이렇게 벌려요. 입을 훔치려고. 벌려갖고. 네, 비싼 거를 넣기 때문에 도굴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안 하는 게 낫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구슬이나 쌀을 하는 게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초원 말씀드렸죠? 네. 자, 오늘 한번 제가 김소월의 초원 하나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혼을 부르다. 아까 그 고복의식을 얘기하는 건데 좀 들어봤죠? 네. 이게 뭐 수능이나 이런 데도 되게 잘 나오는 맞아요. 필수. 네, 김소월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 아까 초원이 죽은 망자를 부르는 의식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물론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또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 그럴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떠났어요. 다시는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또 뒤에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야. 그럼 그 감정이 어때요? 되게 막 복받치죠. 뭔가 예. 격정적이죠. 네. 나라를 빼앗긴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가사가 되게 뭔가 익숙한 것 같아요. 아, 그죠? 네, 가사가 익숙하다고 하는 건 조금 이따 그 이유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김소월은요, 원래 이렇게 격정적으로 이렇게 시를 쓰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달래꽃 들어보셨죠? 예쁘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네. 어떻게 하냐면, 말없이 고이 말없이 보내드린대요. 예.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는 길에 뿌리 오리다. 그래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려오리다. 이렇게 네. 되게 뭔가 애상적으로 조용히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아주 아이고. 굉장히 격정적이에요. 네. 이건 일단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격정적일 수밖에 없고 이름이요. 계속 반복하고 있죠. 감정이 계속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심중에 남아있는 한마디는 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그 한마디가 뭐였을까요? 사랑해. 사랑해. 근데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시나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아,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래요, 맞아요. 그걸 해야 밥이 나오니까. 예, 그래야 밥을 먹고 살아가고. 용돈도 나오고. 예, 하긴 일상이 하네요. 편안하니까. 안 할 수 없죠. 네, 그래서 한다.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 하시나요? 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예, 없다고요? 단 한 번도. 아, 그건 조금 인색하긴 하네요. 네,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그래도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또 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간 좋은 말이니까 자주 하면 좋죠. 맞아. 예, 저도 사실은 잘 하지 못하는데 예, 사랑한다는 말을 또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그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어요. 얼마나 아쉽고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왜 있을 때 잘하라는 말 하잖아요. 잘해요. 그죠? 맞아. 네, 네. 맞아요. 꼭 지나고 나면은 그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후회, 그럴까요? 미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이걸 수능하듯이 자세히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죽음하면은 해가 이렇게 질 때의 저녁 풍경이 떠올려지죠. 그러면서 사슴도 같이 울고 이 운다는 게 원래 사슴은 객관적으로는 그냥 울지 않죠. 짖는 건데 운다는 거는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간 표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 이별했거나 그러면 세상의 모든 노래가 다 슬퍼요. 맞아요. 나를 위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르는데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근데 아이고, 이제 참 표현이. 지금 저기 떠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부르지만은 그게 닿겠어요, 안 닿겠어요? 안 닿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껴가는 거예요. 네.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어요. 이승과 저승의 거리가.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불러도 비껴갈 뿐 전달되지 아이고.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이런 이제 망부석 설화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박재상의 부인도 남편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되는데 네. 이런 망부석은 전 세계에 공통으로 전해져요. 뭔가 이렇게 간절한 기다림을 갖고 있는 의미가 돌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아이고. 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지금 머릿속에 있나요? 정말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어떻게 있으신가요?
갑자기 조용해지죠? 네, 너무 뭐 어렵네요. 이동희 씨는 이동희 씨는 밥을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이제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밥을 먹기 위해 사랑하는 것과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 느낌이 다르네요. 다르긴 그 하죠. 정도는 아니야. 저도 죽어요. 대신 진짜. 죽어줄 수 있나요? 대신 죽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오! 그래요? 우리 아내를 위해서 오.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당연히. 네, 사랑해 여보. 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그러시면 우리가 뭐랍니까? 할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죽겠습니다. 지금. 제가 죽겠어 먼저. 맞습니다. 이렇게 뭐라 자녀가 있으면은 사실은 자녀는 정말 그 해당이 될 때가 있고요. 물론 뭐 이제 꼭 자녀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또 친구일 수도 있고 그 누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세상을 떠났을 때 후회함이 적도록 사랑한다는 말 네, 이렇게 자주 들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 혹시 저 장윤정이라는 가수 아세요? 네. 네. 뭐 노래 뭐 혹시 어머나. 그쵸. 장윤정을 잊게 한 어머나. 짠짜라.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장윤정을 물론 잊게 한 거는 어머나 이렇게 밝은 노래가 많지만 네. 정말 장윤정을 또 장윤정의 제2의 장윤정을 잊게 한 노래가 초혼이라는 초혼이죠. 노래가 생각을 해요. 네. 초혼이 첫 결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네. 장윤정의 초혼을 제가 이제 노래 들어보고 와 너무 이제 그냥 구슬프고 애달퍼요. 오히려 장윤정의 대표작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한번 요거 한번 좀 들어보고 그리고 한번 요 가사 가볍게 한번 의미를 해볼게요. 네. 그 아까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랬죠. 그런데 네. 이제 장윤정 가사에서는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쵸. 죽었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가 없는 이름이 돼버렸어요. 이름 가질 수 없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띄어보낼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뭐 친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일 수도 있고, 뭐 누구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처음에는 우리가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처음 만나면 다 뭐예요? 다 우연이에요, 사실. 그 맞아요. 우연이 반복되면서 인연이 되고 운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은 여러분이 만났던 그 사랑했던 사람 떠올려 보시면 스치도 보낼 사람이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배우자를 떠올려 보거나 동료를 떠올려 보세요. 그죠? 근데 그게 어쩌다가 들어와서 근데 죽었잖아요. 이젠 장미의 가시가 됐네. 그래서 아프게 지켜본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정말 따라가면은 만날 수 있을까? 야,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저걸 보면서 제가 떠오른 게 내가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거를 같이 따라갈 만한 마음을 품을 그런 어떤 사람이 있는 건가요? 내가 누군가가 죽었을 때 쉽지 그걸 않죠. 난 정말 따라가고 싶다.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죠, 옛날에. 아들을 맞아요. 못 잊어서 네. 따라가고. 맞아요. 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시름시름 앓다가 금방 또 돌아가시는 분들은 네. 봤으면. 저도 뭐 배우자가 죽어서 따라갔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네.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따라간 거는 간혹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초혼 한번 편하게 들어보시면서 네. 아 이게 초혼이 우리 옛날에 상례풍 속에 있었던 거구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간절함을 담은 그런 전통 의식을 노래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보시고요. 오늘 한번 이런 또 가족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가족의 죽음을 떠올리는 한번 이제 작품 몇 편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처음엔 제가 도망시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원래는 이제 도망이죠. 도망시는 누구를 그리워하는 시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내. 아, 맞아요. 아내가 죽음을 슬퍼하는 시를 도망시예요. 근데 고전에 보면은 그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시가 어떻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진 않죠. 왜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잖아요. 그렇게 평균적으로 부부관계 좋을 확률이 한 20%도 없다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정확히 맞추셨네요. 사실은 생각만큼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의문이죠. 뭐 사랑하는 그 배우자가 죽었는데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네. 생각만큼 그렇게 뒤까지 화목하기는 힘들 수도 있는 거구나. 그 생각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는 이 남자들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감정을 직접 노출하는 걸 되게 부끄러워해요. 근데 감정을 보이면 안 된대요. 네. 근데 남자는 평생 뭐 몇 번 울어야 된다? 3번. 이런 말이 다 이제 그런 어떤 유교의 감정 절제에서 나온 말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좀 숨겼습니다. 교수님, 거기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요. 네. 저 당시에는 남자들이 먼저 죽습니다. 순정이 남자들이 먼저 가기 때문에 네, 남자들이- 도박시 쓸 시간이 없어요. 재밌는 얘기를 해줬는데 맞아요. 남자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요 시 하나 한번 이제 알려드린다면은 요게 추사 김정희의 또 시예요. 추사 김정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알죠. 잘 쓰시는 분 아닙니까? 네. 붓글씨가 아주 그냥 유명하시죠. 그걸 잘 글씨 서예의 제1인자이자
이제 실사구시, 19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추사체죠. 네, 맞아요. 추사체라고 하는 네. 그런 어떤 명필로 유명한 분이고요. 호가 제일 많았던 분이에요. 아, 호가 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귀향을 갑니다, 제주도로. 자, 그런데 이제 아내와 헤어지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아내와 헤어진 지 2년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요. 근데 떠났는데 그게 죽었다는 소식을 1개월 뒤에나 들어요. 옛날엔 핸드폰이 있습니까? 없죠. 전화기가 있습니까? 인편으로 인편이거든요. 그쵸. 네, 한 달 뒤에 듣는데 그 전에 자꾸 아내한테 좀 이렇게 사이가 되게 좋았대요. 근데 여기 이제 둘째 부인이에요, 둘째 부인. 네. 그래서 둘째 부인이었고요. 사이가 금슬이 되게 좋아서 좀 맛있는 반찬 좀 갖다 줘. 이런 투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더 미안하고 애절했던 거예요. 근데 요 시가 저 3, 4구를 보면은 나는 죽고 그대는 천리밖에 살아남아 이 마음 이 슬픔 그대에게 알게 하리. 그러니까 여기 2구에 보니까 우리 부부 바꾸어 태어났으면 좋겠다. 왜? 그거는 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아내에 대한 그 그리움과 사랑하는 마음, 미안함을 그대가 좀 알게 하고 싶어.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도망시 가운데서는 제가 되게 잘 쓴 그런 어떤 이제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한번 월화노인은 들어보셨어요? 태워주는 분 아닙니까? 이게? 아니고 지금의 중매쟁이인 건데 옛날에는 인연이 있으면은 월화노인이 보이지 않게 끈으로 두 사람을 이렇게 묶어서 인연을 맺어줬다는 중매쟁이가 월화노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의 죽음, 가족 중에 안타까운 죽음이 많이 있죠. 뭐 부모의 죽음도 너무 안타깝고 있지만은 누가 죽었을 때 제일 좀 애달플 것 같아요. 자식. 맞아요. 자식이 자식일 죽으면 것 같습니다. 마음에 묻는다고. 그래서 자식의 죽음은 참척, 아주 그냥 그 참혹한 슬픔. 네. 그러면 공자의 제자인 자한은 자식이 죽으니까 사흘간 피눈물을 흘리다가 눈에서 이제 피눈물이 나서 나중에 눈이 멀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자식의 죽음을 상명지통, 밝음을 잃어버린 아픔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는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땅에 묻지만 땅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다가. 가슴에 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에 묻으면 이제 얼마 지나면 있지만 가슴에 묻기 때문에 평생을 갖다가 그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자식이 죽으면은 내가 쌓은 죄가 너무 커서 이게 자식이 이게 벌을 받는구나. 부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네. 옛날에 글을 읽으면 충무공 이순신도 그 이제 막내 아들 면이 죽어요. 전쟁터에서. 사흘간 통곡을 해요. 그 난중일기 보면은. 그러면서 내가 지은 죄로 내한테 옮겨간 것이냐 하면서 마구 목 놓아 울어요. 그 차가운 충무공도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평범한 그런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바로 자식의 죽음인데 네.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시는요. 허난설원. 네. 네. 허난설원 누구죠? 허난설원. 허균의 누나. 허균 누나예요? 홍길동전의 홍길동전. 홍길동전의 저자가 지금은 이제 아니라는 설이 이제 많이 있지만은 네. 어쨌든 그 허균의 누나이고요. 허초이라고 하는 이제 본명인데 사실은 고전 여류사에서 가장 똑똑한 시인이었어요. 여류시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똑똑해서 어떻게 했다? 어떻게 됐다? 남편하고 이혼했다. 이혼했다. 일찍 사랑을 죽어요. 못 받았다고. 남편의 구박을 많이 받고 옛날에는 좀 여성들이 똑똑하면 안 똑똑하면은 좀 안 됐던 그런 좀 뭐 남존여비 또 어떤 어떤 가부장제 그런 게 좀 마음 있었습니다. 아픈 시대 그래서 이야기네요. 시댁한테 구박 많이 받고 이렇게 하다가 27살에 이제 나이를 떠나는데 이건 또 참을 수 있겠어. 그런데 19살 때 여기 읽어보면은 딸이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그 이듬해 또 아들마저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그 상황을 지금 다룬 거예요. 그래서 결혼살이도 힘들대 가장 사랑하는 자식 둘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저 광릉은 지금 경기도 광주에 있어요. 초월읍 지월리라는 곳에 지금 이제 묻혀 있는 곳인데 네. 나중에 사실은 그 허난설원도 저 자식 그 무덤 바로 옆에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읊은 거예요. 백양나무는 이제 그 무덤에 늘 심는 나무를 말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있고요. 그러면서 또 뱃속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애들이 죽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이게 진짜 잘 자랄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땠다고요? 일찍 죽은 이유가 뭐라고요? 병이 많았죠. 천연두 이런 거 한번 네. 걸리면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잘 살아가기를 이렇게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눈물 흘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허난설원이라는 그 인물도 좀 소개해 드리면서 자식 잃은 슬픔, 이걸 얘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 여러분 노래 가운데 혹시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네,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래서 단장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단장? 미아리 고개, 단장. 단장이 뭐 이렇게 짧고 길다? 무슨 짧고 슬픔 아니야? 엄청난 슬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짧은 지팡이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창자가 끊어지다. 이 그래서 창자는 그게 애끈타라는 네. 말이었죠. 그래서 옛날 그 삼엽 지방에 이제 원숭이가 많았던 곳인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새끼 원숭이를 잡아가니까 어미 원숭이가 계속 기슬끌 따라가지고 그 배를 따라온 거예요. 배가 정박해 있는 사이에 어미 원숭이가 배에 뛰어들자마자 죽어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마디마디 다 끊어져 있었대요. 이 단장도 자식을 잃은 슬픔. 그럼 창자가 다 끊어져요. 네. 눈이 멀고 그게 이제 자식을 잃은 슬픔이구나. 너무 이해가 아파서. 하시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보여줄 작품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그 글인데 연암 박지원의 이제 묘지명이에요. 이제 자기 이제 누나를 추모하는 글인데 이거 사실은 되게 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짧게 이렇게 해드릴게요. 한번 좀 읽어봐 보시면서요. 네. 그 박지원이 되게 가난해요, 연암이. 그래서 또 가난한 남편에게 그 누나가 시집가요. 16살에. 그때 연암 박지원의 나이는 8살. 그러니까 8살 터울이에요. 근데 이제 고생만 하다가 43살에 누나가 세상을 떠납니다. 네. 그 누나를 그린 그 이제 묘지명인데 돌아가신 누나 이름은 박아무이고 반남박씨다. 이름을 박아무라고 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여자니까. 맞아요. 여자다 보니까 이름을 안 써줘요. 그러니까 본관만 얘기를 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옛날에 그런 어떤 가부장적인 좀 전통에서 나온 간습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박아무이고 반남박씨인데 자, 묘지명을 써요. 16살에 이 백규라고 하는 이택모에게 자, 이제 시집을 갑니다. 근데 지금 43세 떠나요. 원래 묘지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생전에 살아있던 사람의 어떤 그런 관직이나 또 어떤 그런 좋은 덕, 인품 이런 것들을 막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게 묘지명이라는 게 이름만 바꾸면 다 똑같다. 왜냐면 상투적이에요. 관직 이런 거. 그리고 뭐 솔직히 인품을 쓸 때 나빴다고 쓰는 경우 있나요? 다 훌륭했다, 착했다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비슷해요. 근데 연암박지원의 묘지명은 좀 다른 거예요. 여기 저 읽어보면은 백규가 착한 아내 이른 데다가 살아갈 여력이 없자 여기 보면은 솥, 그릇, 상자를 메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 한번 가보셨죠? 네. 이사 갈 때 어느 정도 들어요, 무게가? 그래도 한 트럭.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메고 가요. 얼마나 없으면 살림살이가.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집안이 가난하면 누가 고생을 한다? 자녀들. 물론 자녀도 고생하는데요. 제일 고생하는 건 아내예요. 아내가 고생하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선비들은 무엇을 안 했다? 일을 안. 네, 맞아요. 노동을 안 했어요. 공부만 했어요. 선비들이 네, 맨날 책만 읽었어요. 네, 그래서 노동을 안 했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를 그럴 때 이 여성인 아내가 책임을 져야 됐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 상황이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짧은 글이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이 보면은 이게 원래는 이렇게 막 나열을 해요. 행적을. 근데 한 장면을 썼어요, 연암. 그게 요거예요. 누나가 시집 가던 날. 연암 8살 때 이야기. 그게 뭐냐? 자, 8살에 누나가 시집 가던 날 새벽에 이제 나는 응석 부리느냐고 막 신랑 말투를 흉내내서 막 말을 하니까 누나가 부끄럽잖아요? 빗을 이마에 떨어뜨립니다. 자, 내가 막 화가 난 거예요. 때를 써요. 막 분에 먹을 섞어요. 거울에 침 뱉고. 그러니까 누나가 이 시끼 하면서 화를 낸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오히려 이제 옥비녀 놀이개를 주면서 울음을 그치게 합니다. 딱 요 얘기예요. 되게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 지금 사랑했던 사람과의 어떤 추억을 떠올려 보실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좀 즐거웠던 일이 좀 떠오르나요? 아니면은 뭔가 못해줬던 게 떠오르나요? 못해줬던 거 떠오르죠. 즐거웠던 일이 안 떠오르고 왜 못해줬던 일이 떠오르죠? 아쉬우니까. 아쉽고 맞아, 미안하니까. 아쉽고 미련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사실은 그 전에 누나와 얼마나 즐거웠던 일도 많았겠어요. 근데 누나가 이제 시집 가면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데 그 시집 갔던 날에 나는 뭣도 모르고 그냥 떼쓰면서 누나를 갖다가 막 그 좋은 그 분에다 먹을 섞고 거울에 침을 뱉었단 말이죠. 근데 누나는 착한 누나였기 때문에 오히려 비녀를 주면서 울음을 그치게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을 지금 떠올리면서 이제 누나의 영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강에서. 독배 그림자는 새벽에, 그래서 이제
강구비에 이르러 나무에 가리자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이제 누나와는 영영 헤어지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 구절이 너무 좋아요. 너무 문학적이라서. 먼 산은 누나의 쪽진 머리 같고 강물빛은 화장 거울 같고 그다음에 초승달이었나 봐요. 새벽달이 누나의 눈썹 같았다. 아이고. 라고 하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을 이렇게 이제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눈물을 떨구며 그 빛 떨어뜨렸다는 것을 떠올리니 어릴 때 일은 정말 또렷해. 기쁜 것도 많았겠죠? 즐거운 것도 많았겠죠? 근데 이제 굉장히 좀 미안했던 거를 써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가족이라 해서 늘 같이 있지 않죠? 네. 언젠가는 헤어지죠? 그쵸. 그러면서 그 먹고 사는 거 그걸 염려하다가 세월은 지나가고 그래서 피부치로 같이 지냈던 일들은 생각해보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있을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너무 그쵸. 짧고 순간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누나가 굉장히 멀리 그 시집을 갈 때 나는 그냥 뭣도 모르고 거기다가 누나한테 떼를 쓰던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있을 때 자리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같이 있을 때는 소중한 걸 몰라요. 그래서 막 함부로 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지극한 슬픔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준다는 거. 맞아. 예, 그게 우리 인생의 지극한 슬픔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말을 좀 쉽게 하고 함부로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가장 가까운 친구나 동료나 또 가족에게 좀 더 말을 이렇게 좀 가려서 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데 친하다 보니까 함부로 하게 돼요. 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정말 영영 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 못해줬던 거, 함부로 했던 게 또 굉장히 미안해지고 아쉽잖아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빈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하나의 장면을 통해서 묘지명의 형식을 완전히 지금 벗어난 거예요. 저 누나의 그런 어떤 그리움을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누나만 뭐 가난으로 고생하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네 인생이 늘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다가 세월은 덧없이 흘러버리고 돌아보면은 이미 늙어 있고 또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장면을 되게 이렇게 애절하게 그린 게 바로 만누님 증정부인 박씨 묘지명. 원래 저 정부인이라는 거는 종이품 이상의 관원의 그 아내에게 주는 명칭이에요. 근데 이 남편 지금 너무 가난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왜 정부인이라고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자기가 이제 좀 높으니까. 높여주고 자기가 아내인데 뭐가 높겠어요? 높여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요 때는 관직이 없고 정말 가난했는데 요 남편 이택모가 나중에 이제 과거에 합격하고 종 2품까지 올라가요. 아이고 잘 됐네. 네, 잘 됐긴 했죠. 근데 이제 아내는 좀 이미 섭섭하네. 그냥, 네, 맞아요. 아내가 아내 있을 때 잘 됐으면 좋았는데. 그런 뭐 입신양면하는 모습을 좀 봤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후손들이 다시 요거를 문집에 간행할 때 그거를 갖다 정부인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어서 아이고, 네, 해준 잘 겁니다. 됐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천상병 시인의 귀천 하늘로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시인데, 네. 자 이제 죽을 때가 됐으면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하늘로 돌아갈 거야. 자 기슬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무엇 끝내는 날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세상을 뭐로 표현한 거예요. 되게 유명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발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이 시를 되게 좋아해요. 그렇구나. 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네, 맞습니다. 가서 맞아. 아름다웠다고 전해라. 네, 공부한 말하리라. 모습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서 소풍으로 본 거예요. 소풍. 네.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소풍 말고 뭐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뭐라고 생각해? 즐겁습니까? 파티. 네? 파티. 파티죠. 네. 파티라고 생각하세요? 네. 힘들진 않고요. 파티 그거 차려 보셨어요? 얼마나 힘든가? 그래요? 준비하는데 얼마나 네, 힘듭니다. 맞아요. 잠깐 놀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 도전. 이 세상의 도전을. 그쵸, 맞아. 끊임없이 도전하고 부딪히고 좌절하고 다시 도전하는 게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저기에는 소풍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자기의 어떤 그런 감정을 저는 이렇게 넣어 보고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소풍이겠지만은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또 힘든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인생은 고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고가 무슨 고입니까? 괴로울 고. 괴로울 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기왕이면은 좀 우리가 주어진 현실을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네, 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애 끝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할까 궁금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일단 남의 이야기도 먼저 들어보죠. 오드리 헵번, 로마 휴일. 네. 이게 외모만 예쁜 게 아니라 정말 내면도 아름다워요. 네. 오드리 헵번이 남긴 말이 저거예요. 자, 멋있네요. 우리는 왜 손이 두 개냐? 뭐죠? 한 손은 나를 위한 손, 한 손은 남을 돕는 손이에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아등바등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한 손은 남을 좀 돕는. 그래서 자꾸 내 문제에서 벗어나서 남을 도울 때 오히려 내 문제를 갖다가 더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맹자도 그런 말을 해요. 하루아침에 근심을 근심하지 말아라. 맨날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그런 근심. 그것은 어떤 이웃을 위한 삶을 근심할 때 나의 문제에서 더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알렉산더는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일하지만은 유언이 손을 관 밖에 내놓으래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남들이 볼 수 있게. 마주차도 네? 묻혀 있다. 아무것도 네. 안 하고 아.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 네, 맞아요. 좀 비슷한 그런 뉘앙스인데 천하를 집했잖아요, 알렉산더가. 네. 하지만 죽을 때는 난 빈손으로 간다는 빈손으로 거죠. 간다. 네. 떠날 때는 빈손이다. 손을? 네, 그렇죠. 야, 나는 뭐 손금 네. 봐달라고 그런 줄 알았네. 손금. 네. 예. 죽기 전에 손금 한번 내일 보면서. 성공한 사람 손금이 네. 이렇다. 나의 손금은 이런 거야. 그런 건줄 알았네. 그럴 수 있겠네. 네,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예. 어쨌든 간 아무리 세상을 다 얻었어도 죽을 때는 빈손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고 하고요. 또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네. 네, 안중근. 네, 이 안중근 의사의 그 유언입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저 이동엽. 목소리, 제가 네, 할까요? 네, 이동엽님 네. 한번 좀 읽어보시겠어요? 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네. 너희들은 돌아가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큰 뜻을 이루도록 알려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은 더 이상, 정말- 네, 무슨 말이 지금 소름 필요하겠습니까? 돋았습니다. 마지막은 네. 압권이네요. 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과 바꿈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순국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네,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마음이 아직도 네, 아픈 게 네, 지금 시신이 아직 안 왔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아직 그런 상황이죠. 아직도 하얼빈에 있죠. 네, 이런 어떤 독립지사들을 좀 더 많이 좀 우대하고 많이 기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도 많이 좀 부족해 보여서 좀 네. 아쉽기는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네. 네, 죽음을 기억하라. 네, 그래서 과거 로마에서는 이제 승리를 거두고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들을 이렇게 뒤따라오게 하면서 메멘토 모리를 이렇게 외치게 했대요. 죽음을 기억하라. 예, 왜냐하면 지금은 개선 장군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기억할 때 오히려 이제 삶을 겸손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뭐 죽음이 무엇이다. 이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이 살아있는 삶을 좀 더 겸손하게 살고 좀 더 의미 있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인연들을 더 챙겨주고 소중히 살라는,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이 언젠가는 맞이하는 죽음인데 이 남아있는 날들 동안에 우리 인연들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좀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리고 오드리 헵번처럼 남은 한 손으로는 남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더 좋은 그런 나라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제대로 살기 위함이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지혜 다락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메멘토 모리. 예전 사람들도 이 늙어감의 상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뭐이겠어요? 하나는 머리가 휘어지는 머리. 거, 또 주름. 하나는 뭐겠어요? 주름. 주름이 늘어가는 거, 네. 또 하나는 뭘까요? 허리가 굽는 거. 허리가 굽는 거. 허리 굽으죠. 근데 그 얘기는 별로 없어요. 아주 오래전 일은 기억나는데 바로 어제 일은 또 잊어버리고 고기를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이 사이에 끼고 입이 이제 벌어지니까 뭐 몇 개는 막 해당되나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또 잘생기고 예쁜 얼굴도
나이가 들면서 그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현대 사회는 그 과학 기술의 힘이 있어서